네, 안녕하세요. K 세계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세종대학교의 김영미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K 세계관은요, Girl Group, aespa, Blackpink, NewJeans를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다음이 목차입니다. 목차는 저희가 그래서 세계관이란 무엇이냐, 그다음에 K란 무엇이냐, 왜 걸그룹인가?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건가? 이렇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세계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하면 fictional world죠. 그런데 이 fictional world는요, 창조자 개인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때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여기에 옆에 보시다시피 공간이라고 하는 텅 비어 있는 곳에 시간이 흐르고요. 이 시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가치관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럼 세계관은 요즘에 왜 이런 말을 많이 할까요? 그 이전에는 없었던 걸까요? 그 이전에는 모더니즘 이전에 신의 세계가 있었죠. 그러니까는 모든 세계는 피조물의 세계였어요. 그래서 인간의 세계관이 전혀 없었죠. 그 이후에 모더니즘이 오면서 영한 천재적인 개인의 세계가 생겨났고요. 최근에는 이건 이제 아날로그 시대고요. 디지털 시대로 들어오면서 각 개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바로 세계관이라는 말이 횡행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은 한국에 있어서는 어째서 이 세계관이라는 말이 최근에 부각됐을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K라는 것은 무엇인가 볼게요. K는요, 원래 그 신자유주의, 그 미국 주도의 글로벌라이제이션 정책 수용인데요. 원래 이거는 셋째 줄에 보시면은요, 탈규제와 사유화를 통해서 시장과 수익 창출의 역할을 극대화하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시장 기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정책에 기반을 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문화산업이라는 그 초국가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이러면서 바로 이 트랜스내셔널리즘의 기반을 하는 중요한 경제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국이 여기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K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그 한류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한류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문화가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기를 통해서 중국이라고 하는 특별한 지역, 동아시아 지역에만 유행하던 것을요. 2010년이 들어서면서 디지털 세대가 들어서면서 바로 초국가화와 연결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초국가적 문화 흐름과 연결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류의 훨씬 큰 확대 해석을 할 때 우리는 그 범위적으로요 K라는 말을 붙일 수 있고요. 진달용 선생님에 의하면은 이것은 결론적으로는 코리안 니스 한국적인 것으로 해석이 되지만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한국이라는 것이 한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향하고 있다는 의미로 K를 쓰고 있으며 또한 단순히 한국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수하다라는 의미로 K를 쓸 수 있다고 그렇게 의견을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한류라고 하는 말에 조금 더 확장된 디지털 네트워킹화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우리는 K로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K 컨텐츠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상을 하게 되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문화와 관련되고 초국가적인 현상과 연관이 되면서 바로 이 K로 시작하는 콘텐츠들이 부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망의 인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이제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 왜 저는 걸 그룹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까요? 지금 2021년까지만 해도 가장 큰 K 뮤직의 선두에 섰던 것이 BTS인데요.
BTS는 2022년이 들어서면서 활동이 뜸해졌죠. 갑자기 뜸해졌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제로 이 남성들은 청년들이죠. 이 남성들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활동 시기가 상충하고 말하자면 군대를 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 활동을 병행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예쁨의 한계치가 있다는 거죠. 이들이 젊었을 때는 여성과 남성의 중간 예쁨을 표현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 훨씬 더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극대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적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 걸그룹으로 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남성들이 나오죠.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개인의 중요성을 극대화하는 일인데요. 개인의 중요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개취, 개인적인 취향을 모두 반영하기 때문에 동일화하지 않은 인물들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걸 그룹들이 지금 이런 리스크를 넘어서서 조금 더 연장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성 걸그룹들이 진짜로 보여줄 수 있었던 세계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여기 보시면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그 뮤직비디오 가운데서 갖고 온 건데요. 여기서 보면은 광야로 걸어가라고 하는 가사를 이야기할 때, 노래할 때 지구본 위에 혹은 지구본 바깥에 그 가수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K 세계관에서 말하는 공간이죠. 이 공간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가 좀 익숙한 단어죠. 광야죠. 사실은 광야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나오죠? 성경에서 나오죠. 굉장히 물질적으로 부유했던 이집트에서 그런데 그때는 노예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아무것도 없죠. 그곳을 말하는 거죠. 광야로 가게 되죠. 원래 그런데 광야로 가려고 간 게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 거쳐가는 데가 광야거든요. 말하자면 목적지가 있어요.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곳은 그 풍요로운 새로운 세계, 이집트와 다른 풍요로운 세계로 가려는 움직임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물리적으로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는 사흘이면 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40년 동안을 헤매거든요. 바로 뭐냐면 좌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국 이 뮤직비디오에 특히 에스파나 뉴진스 그 다음에 블랙핑크에서 보면은 이 광야란 말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정해진 것이 없는 곳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헤매는 이유는 광야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중간 과정이고 그리고 지구 바깥에서 이 광야를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것은 뭘까요? 한국은 물리적으로 영토가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이 작은 영토 안에서는 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뭔가의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Savage Love, Savage라고 해서 에스파의 노래도 Savage가 나오고 BTS의 노래도 Savage가 나오는데요. 이 광야의 특징들이 노래에 나옵니다. 보다시피 Every Night and Every Day는요. 그냥 우주 보통 말하는 이게 이제 우주겠죠.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그 하늘의 모습이죠. 그냥 무한함이죠. 무한함. 그래서 설정된 것이 없는 무의 세계고요. 그 다음에 선악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도덕만 가지고 출발하거든요. 바로 밑에 보시면은 에스파의 세비지 보면은 그 악에 해당하는 커다란 구렁이, 뱀 같은 것이 뒤에 자리하고 있거든요. 설정된 것이 없습니다. 복잡하지 않고요.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굉장히 미지의 세계, 이거는 한국의 그 무한한 가능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째는 새로운 자아가 나옵니다. 이 둘째에 나오는 그 새로운 자아들은 대부분 광야의 내가 아니야 라고 해서
에스파에 있는 실제적인 인물의 아바타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새로운 자아들은 뭐냐면 바로 두 개의 행위자를 의미하고요. 훨씬 넓은 공간, 말하자면 광야, 실제적인 한국이라고 하는 작은 영토를 떠난 광야까지 펼쳐진 새로운 행위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설정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새로운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가상 공간에 나와 가상의 나가 추가되는 거죠.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의 행위자는 주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본 위에 지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을 할 것이다. 이거죠. 이게 이제 2021년에 나온 건데요. 2021년에 나온 휘파람을 넘어서 2022년에 보면은 블랙핑크는 셧다운이라고 해서 내리는 것도 내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간에 나온 곡을 보면은, 휘파람에 지금 지구 바깥에서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방황을 해도 내가 한다. 그래서 중심이 나에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나는 확장하는 가상의 나까지 합쳐서 공간을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는 가상의 공간까지 생각하는 한국의 새로운 확장된 개념의 공간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뉴진스의 쿠키라고 하는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요. 코로나 이후에 안정화된 세계를 컬러풀하지 않고 모노톤으로 지금 보여주고, 여기는 지구라고 하는 그것은 없지만 그 조명으로 봤을 때 그라데이션 부분을 보면은 이게 이제 지구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화된 방향으로 앞으로 K로 시작하는 새로운 엔터테인먼트를 제시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이때까지 앞에서 살펴봤던 것들이죠. 말하자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공간으로, 그러니까 영토적인 것을 테라토리를 넘어선 새로운 공간, 스페이스를 넓혀가고 그 스페이스에서 새로운 주체적인 나라고 하는 개인이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접어 들어가겠다. 그걸 한국이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광야에 있고 또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그 끝에 새로운 유토피아, 새로운 세계는 한국에 의해서 열어가겠다. 이런 야심찬 미래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걸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K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 세계관은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어떤 시간과 어떤 공간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자, 시간은 지금 현재인 것 같지만 시공간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토, 유물론적인 영토를 넘어선 가상 공간까지 합한 확대된 공간에서 가치관, 주체자가, 행위자가 개인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나가겠다. 이러한 것을 담은 것이 K 걸 그룹을 중심으로 살펴본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